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렇게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은 대학교를 제외하고 10년도 더 된 것 같아 지금 매우 떨립니다. 저는 최근에 네덜란드에서의 생활을 졸업과 함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도전을 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늘뜻 벽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4년 동안 제가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경험과 느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된 건 힘들고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얻은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그때까지의 삶과 대학을 다니며 느낀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유학을 가면 교수들의 일방적인 가르침, 내 의견을 내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막연하나마 삶에서도 더 많은 것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처음 비행기를 탔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인종차별 같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적어도 교육에서는 만족하고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종종 갑자기 니아오를 듣는 것과 강의 중 네덜란드어를 고집하는 교수에게 규정대로 영어 사용을 요구했을 때 너희 한국인들은 영어 시험을 돈으로 산다는데 너는 정당하게 영어 시험을 보고 들어왔냐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일도 있었지만요. 유토피아를 기대하고 갔던 제 생각과는 달리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토피아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겠지요. 네덜란드의 개방적이고 동등한 관계, 차별 없이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저의 기대감과는 달리 많은 차별을 겪어야 했고 특히 여성이기에 겪는 차별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삶은 서양, 백인 남성들만 거의 완벽하게 누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던 백인, 더치, 여자인 친구들 또한 차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의 경우, 이 친구는 여성, 백인, 더치입니다. 너무 마른 몸매 때문에 가슴이 없다고 학창 시절 내내 남자인 친구들에게 외모 지적을 받아야 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매우 큰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유럽권에서 큰 가슴과 엉덩이가 유행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강조하고 예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얘네도 외모 지적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살기 시작했을 때 제 친구 중에서 남자인 친구에게 너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뼈대가 좋다라는 칭찬을 했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너무 빨개졌던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싶어 물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길 칭찬으로라도 외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죠.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며 외모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무척 깨어있다 싶었는데 많은 경우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독일에서 5년 이상 살았던 남자인 한 친구와 베를린을 같이 여행할 때였습니다. 이 친구는 독일 생활 5년 동안 자신이 당했던 인종차별보다 저와 하루 반나절 동행하며 당한 인종차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친구에게 괜히 미안하면서도 억울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안이라서가 아니라 아시안 여성이라서 받는 차별이라는 게 많은 생각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한마디 더 덧붙였던 것은 눈에 띄는 패션과 타투도 한몫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유럽에 오면서 제 생김새로 차별받을 수 있겠다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모아온 옷, 그리고 의미를 담아 표현한 타투는 제가 제일 아끼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화장을 해야 하고 외모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는데
네덜란드 생활에서도 외적인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 상황이 여의었고 이것에 상처받는 제 자신이 나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는 이집트를 탈출해 이상향을 찾아가는 히브리인들이 등장합니다. 노예살이를 벗어난 행복은 오가는 곳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등 매우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린 것이죠. 한국보단 좀 더 나은 삶과 교육이라는 어찌 보면 매우 막연한 희망을 안고 갔던 네덜란드 유학 생활은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이집트를 떠난 히브리인들과 같이 여러 어려움과 속상함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마음 써야 하는 일들은 한편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견디면서까지 유학하는 이유기도 했으니까요. 학교 안팎에서 디자이너, 아티스트로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했고 보여주고 싶었으며 이를 이루고자 노력하면서 바쁜 4년을 보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학교에 가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선천적으로 받지 않는 커피를 매일 한두 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챙겨 먹고 영양제도 빼먹지 않았죠.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유럽 학생들과 다른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또 배운 것을 내 본연의 것과 어떻게 잘 섞어서 나의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디자인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미약하지만 졸업작품을 잘 끝내고 졸업식과 졸업 전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더치 디자이너 작품을 담는 책에 제 작품을 넣을 수 있게 되었고 네덜란드 신발 뮤지엄에서 전시를 계획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 디자인에 관심을 갖는 것에 기쁘고 4년 세월이 소중한 결실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4년 생활 동안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학교는 겨울방학이 없는 대신 학기 중 짧은 휴일과 방학이 많습니다. 1학년 때는 학기 중 몇 번 있는 약 일주일 정도의 휴일을 과제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매번 이 휴일이 끝나고 만난 친구들은 뭐하고 지냈는지 물었지만 과제를 했다고 하기엔 창피하고 해서 그냥 쉬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휴가를 다녀오거나 쉬었지만 그래서 저도 2학년 때부터는 이 짧은 휴가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을 갖거나 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럽에 있을 때 많은 곳을 가보자 생각하고 가까운 나라와 작은 도시들을 다니고 구경했습니다. 저는 삶에서 어떻게 쉬는지, 어떻게 다시 내 에너지를 회복하는지, 집중할 때 집중하고 쉴 때 어떻게 쉬는지를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으로 실천하기에는 유학 전의 한국은 너무 각박하고 빠르게 돌아간다 느꼈기에 쉼을 갖는 것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삶에서 굉장히 큰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30년 삶을 되돌아보면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중간 짧은 쉼이 필요했는데 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한 번씩 힘들고 오랜 회복 시간을 가져야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쉼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유학 생활은 또한 제 삶에 책임감을 갖고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초기에 수업에서 과제를 안 한 것에 당당한 친구들에게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학생은 과제를 안 하거나 못했으면 수업을 빠집니다. 하지만 유럽인 친구들은 당당하게 수업에 와서 못한 이유를 말하면서 미완성 상태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모습에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 친구들은 책임을 지기 힘든 일에는 하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과 같은 평가에 연연하지도 않지요.
어찌 보면 이런 차가운 모습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책임질 것을 지고 할 수 있는 만큼 말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절하는 법과 내 삶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학교 밖에서의 저의 위치는 낮았지만 학교 안에서의 친구들과 교수, 학장 등 한국 대학에 비해서는 훨씬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교수들은 어떻게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교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보다 40살 정도 많은 교수지만 아이 같은 웃음과 유머로 저와 스승, 친구, 또 같은 디자이너의 관계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작업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완성할지 같이 고민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앞서 말했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던 히브리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게 되었듯 저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을 거치면서 또 함께 해준 이들과 더불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결실들과 만날 수 있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지금 자신 주위에 있는 친구, 가족, 컵, 교회 씨앗을 둘러봐 주세요. 자신의 지난 날들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당연시 여겨지던 작고 행복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쉼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의 하늘뜻 펴기는 김혜희, 고상균님을 포함한 가족과 지인들이 제 졸업식을 축하해주러 왔을 때의 사진을 보며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엄마 아빠는 졸업식이 감동적이고 보기 드문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식은 한 명씩 앞으로 나가 교수들 앞에 앉아 졸업장에 서명하고 담당 교수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낭독하는 것을 들은 후 인사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아빠는 교수와 학생이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네덜란드 생활에서 당연하다고 받아왔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대해줬던 친구들, 교수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기간 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속 쉼과 고민을 자양분 삼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 히브리인들과 같이 또 다른 시간을 향해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한해 뜻표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다운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제 거도 다운이 안 되네요. 처음 사진은 제가 같이 3년 동안 시간 보냈던 친구들과 여행 갔던 사진. 두 번째는 학교 수업 중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세 번째도 제가 학교 수업 중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네 번째 사진은 저와 4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친구의 졸업식을 갔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짧은 방학 동안 여행 다녔던 사진들이고요. 되게 여러 곳을 갔던 것 같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도시, 베를린도 갔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의 이제 고향인 작은 마을에도 갔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친구와 같이 했던 학교 밖에서의 전시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전시 동안에 저와 그 친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인 친구들과 같이 공부했던 한국인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서 최근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 관련된 사진을 또 넣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제가 졸업하는 장면,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이 제 졸업 작품을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의 졸업식을 와주었던 가족들과 고상균, 김혜인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졸업식 당일날 저희 학교 앞에서 기념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